그치? 먹고 싶구나. 입맛 따셨어? 나 밥 여기 놓고 갈게. 그냥 나오세요. 엄마가 제가 있으면 밥을 안 먹어요. 저도 먹는 걸 보고 싶긴 한데 옆에서 먹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호자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캣타워 밖으로 나오는 녀석. 아무도 없는 거 맞냐오? 잠시 후 주변을 살피더니 겨우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는 못하네요. 꼬마 간식 먹을까? 이거 먹을까, 꼬마야? 싫어? 한번 먹어볼까, 우리 이거? 간식은 효과가 좀 있을까요? 한번 먹어볼까, 이거 맛있는 거? 꼬마야, 입맛 다셨는데 한 번 더 먹어볼까? 싫어? 꼬마가 습식 간식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주는 거는 아예 거절해요. 본인이 심각한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악부터 시작해서 양펀치를 바닥에다 한다거나 강아지처럼 으르릉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경계를 심하게 해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꼬마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꼬마를 만난 건 6년 전쯤에 봉천동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코인사도 했었고요. 부르면 오기도 했어요. 꼬마야, 그럼 자기 이름을 그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멀리서도 오고 항상 손으로 간식 주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처럼 경계심이 심하지 않았어요. 길고양이였던 꼬마는 신기할 정도로 보호자를 믿고 잘 따랐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꼬마가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따라갔는데 한 앞에 있는 빌라 지하였거든요. 근데 저는 꼬마가 아기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새끼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악갱이 3마리가 삐약삐약하고 있는데 그 빌라 1층에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오니 소독을 해버리겠다고 공고를 붙였더라고요. 보호자는 급히 입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보호소에 있으면서 사실 입양을 2번이나 갔었어요. 두 집 다 꼬마가 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 빠른 시간에 파양이 되고 친정집에는 강아지가 하나 있고요. 고양이도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래서 합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꼬마를 데려올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꼬마는 고양이 호텔에서 3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알면 큰일 났는데 1,000만 원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그렇네요. 벌써 1,000만 원을 돌파했네요. 그렇게까지 꼬마를 보호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뭘 바란 건 없었고요.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마음을 열었던 고양이였고 저를 쫓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꼬마한테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치료해달라고 입양을 보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결혼 후에 드디어 꼬마를 데려왔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아직 녀석을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사냥놀이는 꿈도 못 꾸죠. 꼬마야, 싫어? 하지 말까, 꼬마? 놀랬어, 미안해. 싫었어, 미안해. 미안해.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함께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보호자. 안 움직여.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걸 믿지 않는 거야. 숨기나 보다.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꼬마가 방에서
밥 먹으러 내려올까 싶어가지고 방에서 거의 뭐 관찰하고 있어요. 그냥 확인만 거의 하는 수준이에요. 잠들기 전까지 이제 방에 누워서 꼬마 TV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어요. 꼬마 TV라고. 주인공이 꼬마예요. 꼬마가 밥은 잘 먹는지 화장실은 잘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요. 꼬마야, 밥 먹어. 씁쓸하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너 맨날 이걸로만 꼬마 보는 것 같아. 꼬마 TV의 천사거든요. 왼손 집사야, 완전. 손바닥만한 화면으로 꼬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보호자들. 내일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보호자. 그런데 이 시간에 웬 청소죠? 보호자님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꼬마가 다닌 흔적을 이렇게 아침마다 털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있을 때는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흔적은 털로만 확인해서 유추하고 있어요. 어디를 다녔나. 털이 엄청 많이 묻었네요. 밤새 많이 다니긴 했나 봐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모두 잠든 시각. 꼬마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슬슬 나가볼까옹?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편하게 앉아 그루밍을 하는 녀석. 평소 긴장하고 경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부엌에 나타난 꼬마. 집안 곳곳을 누빕니다. 여긴 숨숨집으로 적당하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실 보호자에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녀석의 건강입니다. 사료를 전혀 못 먹어서 지금 캔에다가 이에 좋은 약이랑요 같이 타서 급여를 하고 있어요. 꼬마가 임시 소견으로는 치아 흡수 병변이라고 했거든요. 아예 최근에는 사료를 못 먹고요. 정말 주식 캔으로만 식사를 때우고 있기 때문에 영양 부분이나 이 때문에 혹시나 다른 질병이 올까봐 그게 가장 지금 걱정이 돼요. 아픈 꼬마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매번 손길을 거부하니 답답할 따름이죠. 병원에 데리고 가시면 되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잡으려다가 다쳤었거든요. 병원에 갈 수 있게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고양이들처럼 뭐 애교를 부린다거나 저희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정말 아플 때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리고 같이 병원에 갈 수 있게, 그것만 됐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꼬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수의사 미아홍철이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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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가 있다고 하셔서 왔는데 전혀 어디 흔적이 없네요. 고양이가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아, 방을 아예 지금 따로. 네네, 따로 쓰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네요. 지금 따로 네. 쓰는 이유가. 아, 여기 있어요. 이 친구구나. 네. 되게 예쁜 고양인데요. 근데 좀 경계심이 심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제가 한 이 정도 거리까지 오니까 확실히 더 경계를 하네요. 네. 좀, 안녕? 오, 이 정도 거리면 바로 하악질하네요. 네. 거의 뭐 만지거나 이런 건 평소에 못 하실 것 같은데. 아예 만지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아, 그 정도. 네. 일단은 꼬마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는 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눈이 너무 무서워 지금. 난 혼자 있고 싶다. 그 꼬마가 이렇게 손길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꼬마가 처음 구조한 다음에 한 2번 음. 정도 파양을 당했었어요. 음.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꼬마한테 악갱이가 3마리 있었거든요. 꼬마의 아이들이 먼저 입양을 가게 되면서 제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자기 집 아이를 누가 계속 유괴해 가는 거니까. 일단 시작 자체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만한 요소가 너무 전혀 없는데요. 꼬마의 일상부터 살펴볼까요? 꼬마 밥 주러 왔는데? 평소에 저렇게 보통 다가가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저렇게 가기도 하고 지금 보면 네. 아이고 꼬마는 지금 극도로 긴장한 상태잖아요. 뭘 보면 아냐면 일단은 귀 이렇게 접혀요. 접히고 몸은 뒤로 이렇게 웅크리고 네.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무섭다. 그만 좀 다가와. 아,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마라고 지금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호자분은 계속 막 다가가죠. 다가가는데 꼬마야 이것 좀 먹어봐. 먹어봐 이거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은 그런 상황은 서로 싸울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역 다툼을 하거나 할 때 고양이들이 마주치잖아요. 네. 보통은 그럼 다른 고양이가 이 고양이를 몰아낼 때 이렇게 다가가요.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가뜩이나 사람에 대해서 워낙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당연히 꼬마는 점점 더 무서울 거예요. 보호자분이 들어오는 매 순간이 공포스러운 거죠. 또 관계 개선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고양이들이 보통 되게 공포스러울 때 보이는 경계의 그 마지막 단계들이 있어요. 보통 한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처음은 몸을 웅크리고 귀를 납작하게 납작귀를 하거든요.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소리를 내요. 하악지. 하악 이렇게. 근데 꼬마 그 모습도 보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정말 공포스러운 고양이들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소리를 내거든요. 꼬마가 자주 침 뱉는 소리처럼 칵 이렇게. 그 소리까지 내요. 네. 이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정말 최고조라는 의미예요. 사냥놀이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무서워? 하지 말까 꼬마?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 저를 납치를 했어요. 어떤 망치 같은 걸 들고 앞에 와서 자꾸 몸을 이렇게 슥슥 쓰다듬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할 있겠네요 꼬마 입장에서. 이 상황이 꼬마한테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훨씬 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일단 꼬마가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된 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벽을 뛰어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바른 방법으로 서서히 꼬마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면 꼬마도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네.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 방법부터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웠다옹. 아이들이 정말 좀 어느 정도 유대감이 생기면 직접 코터치를 하고 간식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꼬마가 그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청각적으로 꼬마라고 부르고 꼬마가 만약에 귀를 쫑그시거나 눈이 깜빡인다거나 어떤 그 반응을 보이면 그냥 딸깍 소리를 내고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줍니다. 지난 6년 동안 사람이 주는 간식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꼬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공한 적이 없는데. 일단 딸깍 소리를 한번 내고
괜찮아. 아직 부족. 그러면 다시 그냥 다시 돌아오면 돼요. 계속해서 먹어줘라고 할 필요 기다려. 없어요. 네. 무서우니까 치우라옹.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너가 안 받아들이면 그냥 나올게. 너가 안 먹었으니까 그냥 나올게. 꼬마. 봤죠? 그러면 다시. 반응이 조금 다르죠? 네. 본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먹을지 뭘까요? 말지. 우와.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꼬마, 꼬마. 봤죠? 쳐다보네요. 진짜? 아니요. 그쵸. 처음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번에는 과연? 조금 길게 줘볼게요. 이렇게. 잠시 고민을 하더니 드디어 마음을 엽니다. 먹죠? 대박. 엄청 잘 먹는데. 네? 먹죠? 그러면 다시 빼죠. 간식 보상하는 훈련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보호자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꼬마라고 불러. 보호자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한 꼬마. 괜찮아요. 반응 좋아요. 반응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 네. 그리고 생각을 지어주고 오케이. 귀가 접히지 않네요 이제. 예전 상황과 비교해보면 한결 편안해 보이죠? 먹고 싶은 거. 오히려 그래도 완전히 처음 보는 저보다는 네. 조금 더 호응도가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다행이다. 보호자와 꼬마의 관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도 꼬마는 보호자를 공격자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 개선을 통해서 본인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집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급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